5월 22일 금요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더비가 이제 서울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부산 마필들의 완승입니다. 1위, 2위, 3위. 아쉬워요. 일단은 각질 이 선행형의 마필들만 네. 서울에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앞에만 가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좀 근성이 있는 좀 선입형 근성이 있는 마필을 좀 추천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대군항이 좀 선전했다고 봐요. 선전했죠. 완전히 저는 부산 마필들이 완전 압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대군항이 그나마 순위권을 진입을 했고, 그렇죠. 나름 뭐 마신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나름 선전했다고 보는데, 이제 좀 관건은 재밌는 게 이제 이 컬러즈 플라잉 자마들의 거품이 좀 사라지나요? 라팔하고 돌아온 연표 다 무너졌어요. 둘 다 무너졌죠. 예, 둘 다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영천에이스가 매니피 자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매니피 자마 최고가를 또 네. 경매가를 자랑했던 마필이고요. 네. 그래서 또 매니피의 아성이 또 지켜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뭐 라팔하고 이 돌아온 연표하고 끝걸음이 서는 그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관배, 또 가을에 있을 장관배가 또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동거리가 부산 마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악영향이었죠. 네. 모두 다가 이 부산 마필들 모두 다가 체중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장관배가 서울에서 열리나요? 그렇죠. 서울에서 다시 열리게 되면 이 부산 마필들의 어떤 컨디션적인 부분,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악만 한다고 한다면 뭐 장관배도 역시나 뭐 똑같이 적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서울에 이제 원정 왔던 부산 마필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내려갔고, 또 이번 주부터, 지난주는 뭐 김용건 기수 원맨쇼였는데, 네, 그렇죠. 예, 이번 주부터 또 이제 서울에 올라왔던 원정 왔던 기수들이 합세하면서 또 부산도 난타전으로, 또 부산에 또 새로운 기수가 또 가세합니다. 외국인 기수. 네, 뭐 마데이라는 기수가 출연을 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기수에 대한 데이터적인 부분은 견습 기수예요. 외국의 견습 기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총 12승을 했습니다. 12승을 하고 2차기 14회. 글쎄요, 뭐 마데이 기수가 한국에 와서 배워가야 되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어린 기수고요. 네, 25살에 불과하죠. 그리고 기성 경력도 지금 최근 5년간 2010년에 데뷔했다 그래요. 2010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기성 경험도 좀 짧습니다. 성적도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경험 차원에서 이렇게 뭐 왔겠죠. 4개월 면허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4개월 동안 뭐 일단 본인도 많이 배우고, 또 우리 부산 경남 경마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 타는 기수가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부산 경마에 개장하면서 이제 외국 기수가 도입이 됐고, 이 외국 기수들이 상당한 선전을 좀 보이면서 이 부산에 처음 내려갔을 때의 기수들이 외국 기수를 좀 배워라,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 마데이 기수는 배우라는 것도 아니고 배우러 온 기수인데, 이 사실상 이 정책이라는 게 좀 웃겨요. 이 마데이 기수가 한국에 와서 기수 생활을 하려면 일단 통역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차 지원해주죠. 집 지원해주죠. 이 모든 것을 이 한국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이 마데이 기수는 몸만 오면 돼요. 몸만 오면 되고 자기 장고만 챙겨갖고 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좀 잘 타는 기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물론 신청을 한 기수들이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왜 한국마사회에서 이 마데이 기수를 선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4개월의 면허 그리고 외화 낭비를 하는지 사실상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원정일 위원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 기수들을 이제 국내에 데려와서 기성시키는 의도는 분명히 좀 더 선진 기성수를 우리 국내에 조금 더 소개하는 차원, 그런 그렇죠. 차원들이 상당히 크게 이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주 큰 포인트인데, 자, 이 마데이 기수에게 과연 우리나라의 기수들이 배울 부분이 있을까?
하는 그 점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외국인 기수들을 이제 데려오는 그런 인원수, 기수수의 어떤 좀 제한된 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숫자를 좀 제한하지 말고 좀 많은 인원들이 좀 와가지고 이렇게 좀 활발한 그런 인적 교류도 좀 이루어지고 좀 다양한 그런 경마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다양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의 어떤 한 일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원정일 위원이 그 지적해준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일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마사의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자, 첫 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메모지 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금요 1경주입니다. 자, 국내산 주권 1200m로 펼쳐지는 첫 경주 8대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첫 경주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마데이 기수가 기승을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경주 어떤 마필 재밌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안쪽에 1번 파워풀 포스라는 마필이 일단은 완전히 지금 조교 강도가 올라왔어요. 일단 김태경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면서 후미권 탐색이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김용근 기수가 이 월요일날 스포조교 시에 남도평정 외산 3군이죠. 잘 따라갑니다. 상당히 조교 강도가 올라왔다라는 판단이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완성도를 기다렸던 그러한 마필이고, 지금 이제 17조 장세의 마방에서 김용근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승부의 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 역시 2번 쾌한질조인데 전개상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번 경주가 선행을 가던 선입을 가던 쾌한질주는 직전 경주 설덕목 기수가 기승했던 만큼만 띄워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재밌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번 파워풀 포스와 2번 쾌한질주 이 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책에 있는 두 마필에 주목해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는 데뷔전 실전 적응력을 기는 5번 난다돌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균형이 잘 잡혀있는 그런 마체 480kg대에 상당히 완성도 높은 체형을 지니고 있고 발놀림이 부드럽습니다. 또 경주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피드예요. 스피드와 스태미너 이 두 항목을 놓고 봤을 때 무조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가 좋은 마필들이 결국은 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시수말로서도 성공하는 마필들 대부분이 스피드를 물려주는 그런 마필들이 이제 성공을 하는데 경주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로 가면 스태미너가 더 중요할지? 아니에요. 스태미너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스피드를 겸비한 마필이 스태미너까지 겸비하고 있어야지 스태미너만 좋은 마필들 결코 장거리에서 성공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주마는 이 스피드, 결정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난다돌이라는 마필에게 가장 중요한 스피드가 있다는 점, 그 점을 감안할 때 이 마필도 빠른 성장이 가능하고 이번 경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실전을 거치고 분명히 더 나아진 걸음을 보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드리겠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외곽에 있는 마데이 기수의 킨샤샤라는 마필 500kg가 훌쩍 넘는 당당한 체형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스스로 물고 뛰려는 그러한 모습을 주행검사 과정에서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마데이 기수가 나름 의욕을 보일 거예요. 이제 국내 첫 선을 보이기 때문에 나름 의욕을 보이면서 열심히 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일단 삼복승식 정도는 공략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탈 거예요. 외국인 조교사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마데이 기수에게 좀 기승 기회를 많이 주겠죠. 아무래도 국내 조교사들은 좀 불안할 거고요. 예, 기승 기회를 많이 줄 것이고 일단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승 스타일을 어떤 기승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코너 속의 코너를 통해서 좀 더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팬 여러분들께 다가서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했는데요. 자, 바로 이번 경주 강력 추천 A급 관리마라는 그런 코너를 이번 주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이 경주를 제가 그 첫 번째 대상으로 한번 삼아봤는데요. 6번 광속 거탑, 그리고 8번 톱댄서, 9번 약속의 시간, 이 3두가 인기를 모으는 경주예요. 3두가 인기를 모으는 경주인데 여기서 한우리가 노리고 들어가는 A급
관리마, A급 관리마의 어떤 승부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이 강력 추천 A급 관리마였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이번 이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3두 외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1번 미래스타, 7번 겨루 이런 마필들이 있겠는데요. 두 마필 모두 시원하게 삭제하겠습니다. 1번 미래스타 같은 마필들이 1번 게이트에 김용건 기수 고삐를 잡고 여건이 좋아 보입니다만 사이즈가 안 됩니다. 7번 겨루도 직전 경주 설동복 기수가 아주 멋지게 선입작전을 펼치면서 입상을 엮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사이즈가 딸려요. 자, 두 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 가운데 한우리가 보내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서 오픈해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가족 여러분들, 이 경마솔루션의 어떤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오픈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6번 광속거탑, 8번 톱댄서, 9번 약속의 시간, 이 3파전 구도로 끝날 경주는 아니다. 바로 한우리가 노리는 강력한 A급 관리마가 출전하는 레이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1번 미래스타, 7번 겨루, 일단 두 마필은 삭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광속거탑, 톱댄서, 약속의 시간, 이 3두 가운데서도 외곽에 있는 약속의 시간은 이번에 전개가 좀 힘들어요. 직전과 같은 그런 편안한 전개가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까지도 좀 약하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배당을 한번 화끈하게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한우리의 A급 관리마, 현장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A급 관리마를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내산 6등급 편성. 자, 모두 8마리 출전 두수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예전 같으면 준메인 승부처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원정일이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에 마번이 다 오픈이 됩니다. 자, 준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원정일이 이 걸렸으면 때려야지라는 코너를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키는 이유는 팬들을 위해서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다 오픈을 시켜드리는 것이고, 이 준메인 승부처라는 이 타이틀을 없애고 이제 걸렸으면 때려야지라는 코너 속의 코너죠.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부활시키면서 여러분께 마번까지 다 오픈을 시켜드리는데, 자, 현장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마필 자체들이 조금 혼전 구도가 보여요. 뭐냐 하면 이 신마들 주행검사를 하고 나오는 마필과 휴양을 잠깐 갔다 온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빈틈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먼저 누리불패입니다. 휴양마예요. 자, 발주 자체가 좋더라고요. 발주 자체가 물론 주행검사기 때문에 타 마필들하고의 어떤 견제 속에서의 어떤 그런 박진감 넘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게이트 이탈이 좋다라는 거예요. 게이트 이탈이 좋은 것은 벌써 선입권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마필 모래를 맞아본 경험도 있고요.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신마들보다는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3번만 누리불패는 이번 경주에 때릴 마필입니다. 자, 받쳐갈 마필은 5번마 성호정상하고 6번 라이징 브라보입니다. 성호정상 같은 경우는 복병권 세력으로서 이 마필은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다라는 판단이에요. 뭐냐 하면 이 마필이 조교를 하거나 경주를 뛸 때 달라 보여요. 이 조교를 할 때는 목숨이 조금은 높은 목숨을 보이고 있는데 경주 때는 목숨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쭉 깔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호정상은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폭발이 안 돼 있다라는 판단. 자, 데뷔 이전째 한번 노려보겠고요. 자, 6번 라이징 브라보 같은 경우는 이 산통이 좀 왔어요. 이 산통이 좀 와가지고 마필이 밥을 좀 못 먹었을 겁니다. 자, 분명히 이 마필은 현장에서 체중을 꼭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한 달이 넘는 기간이 있었기는 했지만 분명히 산통의 여파는 있다. 6번 라이징 브라보는 인기를 끌면 불안하고요. 자, 승식의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걸린 마필은 이번 경주 1번만 메가하트입니다. 자, 요 마필이 대하시가 상당히 초석이 상당히 딸려요. 이 초반 게이트 열리고 쫓아가는 걸음이 너무나 딸리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져서 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이 마필의 최고 단점인데, 직전 경주 어땠느냐 하면 뭐랄까요, 저는 그냥 끝났다고 봤어요. 그냥 저 바닥에 있길래 그냥 저걸 끝났다라고 했는데 앞선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올라오는 타이밍을 잡더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가 누리불패가 선행을 가면 그냥 한 바퀴 잡아 돕니다. 3번만 누리불패는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 있다라는 판단. 자, 1번만 메가하트가 이번 경주 8마리 조촐한 편성에 5번째만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자, 조창욱 기수가 조금만 더 서둘러서 앞에만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1번, 3번 한 방이 나오는 거죠. 자, 1번, 3번입니다. 1번, 3번 한방 막건 추천을 드리겠고, 자, 반준영 막건 5번마 성호정상, 자, 여기 노림수 6번마 라이징 브라보까지 마무리 공략을 해준다면 이번 경주 깔끔한 적중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3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이번 경주 적중의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4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200m 9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경주에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추입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2두를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데뷔 3전째입니다. 댄싱캣이라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사실상 선행 이후의 걸음이기 때문에 끝끝내 믿음을 가질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인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모래를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사실상 직전 경주 선행 이후의 걸음 분명히 여러분께 기억을 하시겠고요. 이번 경주 경주거리 1200m이기 때문에, 자, 앞선 장악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앞선 선입권 딱 갖다 붙어준다라면 라스트 걸음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요 마필 미니미인데요. 야, 요 마필이 직전 경주부터 서서히 또 발걸음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 앞선 이 마필이 체구가 작은데 자꾸 이제 앞선에다가 갖다 붙여놓으면서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조금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에 완전히 진로가 막혔죠. 완전히 진로가 막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원정일이 말하는 복귀가 뜬다라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부터 서서히 변화가 왔고 다시 한번 조교 강도가 상당히 대폭 올라왔어요. 직전 경주는 거의 뭐 몸만 풀어주면서 체중 유지를, 컨디션 유지를 해주는 그런 조교라고 한다면, 자, 이번 경주에는 승부 조교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9번마 미니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3번 댄싱캣 그리고 9번 미니미 두 마필을 권해주셨고요. 자, 저는 이번 경주 4번 만능키 그리고 6번 마스터키, 일단 이 뜻을 풀이해보면 두 마필의 어떤 뜻은 만능키나 마스터키나 상당히 비슷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아주 재밌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마방도 틀리고 마주도 틀린데 말 이름은 아주 비슷하게 지어놨어요. 네. 자, 그 가운데 마스터키가 인기는 더 모을 겁니다. 순발력과 스피드를 두루 겸비하고 있고 조성곤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 선두권 가담은 했습니다만 초반에 조금 힘을 쓰자 직선줄에서 걸음이 약간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마필은 편하게 이제 선두권을 공략하는 그 부분, 초반 딱 200m 그 부분을 조성곤 기수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초반에 선두권 장악할 수 있다면,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다면 선전이 유력하고, 그렇지 않고 외곽으로 밀리면서 자리 잡는 데 실패한다면 이 마필은 또 고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4번 만능키라는 마필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일단 이 마필이 데뷔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모두 하위권에 맴돌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순위에서는 많이 밀리겠습니다만 실전을 경험하고 있고, 이 마필도 제가 1경주 말씀드렸던 대로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변화가 옵니다. 빨리 변화가 와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마필로 권해드립니다.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이 제주 4세 이상마 어떤 능력 마필들이 1000m에서 접전을 펼치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바로 제주 메인입니다. 제주 메인. 제주 1경주를 준 메인으로 가져가고요. 뭐 내용이 다 좋습니다만 제주 6경주를 메인으로 삼았는데 이번 경주에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오는 내용이 좋은 그런 충막감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적중 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주는 지금 매주 내용이 좋아요. 지난주도 뭐 승부로 메인으로 때려들었던 그런 경주에서 좋은 결과가 다 나왔고요. 제 관리마감방의 마필들이 선전을 해주면서 좋은 결과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제주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일단 7번 황해명산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직전 경주 제가 이 황해명산 강력하게 권해드렸지 않습니까? 준비가 된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뭐 달오름이 들어오면서 제가 적중으로 연결시켜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이 황해명산만큼은 자신있게 권해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황해명산이 축이 아니에요. 이 마필을 뒤로 돌립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황해명산을 이겼던 달오름은 공략권에 안고 갈 생각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뭐 아주 강한 내용으로 뭐 접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달오름은 뒤로 돌릴 예정이고요. 황해명산도 강하게 볼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접수가 된 마필, 이번 경주 메인 승부를 화끈하게 한번 장식해 줄 수 있는 그런 승부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육경주 인기를 모을 황해명산이나 달오름이 아닌 좋은 내용으로 접수가 된 마필 가지고 역시 제주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알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유리가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겠고요. 자, 준메이는 1경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 첫 경주부터 역시 좋은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제주는 한유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5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등급 안말 한정경주. 자, 이번 경주 13마리 게이트 꽉 차있는 혼전 속의 혼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을 몰고 갑니다. 무조건 이번 경주는 터져요. 저 배당 한 방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터집니다. 자, 충마도 상당히 중요하고 후차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 7번 터치스타와 안쪽에 3번 막 금포디바가 최저 배당을 이룰 텐데 최저 배당 자체도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안쪽에 3번마 금포디바가 송경현 기수 직전 경주보다 이제 플러스 2kg 두 개를 더 달아서 56.5kg인데 이 마필이 단점이 이제 꾸역꾸역 뛰는 거예요. 자, 임팩트가 없는 발걸음. 520kg대에 스피드만 보강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좀 꾸역꾸역 뛰는 게 좀 단점이고요. 자, 송경현 기수가 계속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호흡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 자, 외곽의 7번마 터치스타 같은 경우도 상대가 약해서 들어왔다는 판단이에요. 이 같이 뛰었던 마필 행운신하나 삼다공주, 뭐 쾌한명품, 뭐 베리베리굿, 자, 이런 하위군, 좀 중하위군의 마필들, 자, 요런 마필들과의 입상구도인데 라스트 한타입니다. 요 마필은 라스트 한타예요. 경환이가 이제 라스트 한타는 좋은데, 자, 이번 경주가 도전 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전 세력 중에도 안쪽에 2번마 포마이시스, 그리고 외곽에 6번마 핫커맨드, 자, 그리고 이제 4번 월드스타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많은데 이번 경주에는 노림 수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린 마필 중에 한두인데 2번마 포마이시스, 4번마 월드스타, 6번마 핫커맨드 중에 한두는 축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3번과 7번이 땡땡 굳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번 경주 최대 메인급 승부처 원정일은 일단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정일이 분명히 노리고 있는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선입전개 어떻게 보면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판단. 자, 1300m가 선행이 조금 불리하기는 하지만 무조건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 자, 원정일이 노리고 있는 마필 축으로 이번 경주 배당권에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기본적인 배당 15배, 20배 사이입니다. 자, 요 배당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최대 메인급 승부처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6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1200m 8개 단철한 편성입니다. 자, 뭐 5주 경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출전 두수가 적은 그런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허전한데요. 자,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7번마 플라멘코입니다. 사실상 이 마필이 계속적으로 이제 연투를 지난 이제 12월부터 이제 연투를 기어오다가 지난 4월달에 이제 불량주로 해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 마필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데 직전 경주 사실상 뭐 레이스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 편성에서 인기권에서 몰락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성재 기수가 맘먹고 따라간다라는 것이 내용이고요. 분명히 이 마필 포인마로서 잠재된 능력이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플라멘코라는 마필 3조 5문식 마방에서 상당히 지금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성재 기수로 바로 기수가 교체가 됐고요. 자, 그만큼 승부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외곽 3열로 너무 무리했어요. 사실상 최시대 기수가 욕심을 부렸다. 욕심을 부린 만큼 졌다. 자, 이번 경주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라스트 한 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플라멘코. 7번 플라멘코의 라스트 한 발을 기대해본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공백이 있는 이번 배트된 유라는 마필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단학가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데요. 자, 데뷔 초기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이 마필이 1400으로 경주를 늘리면서 참패를 경험하고 공백을 가졌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새벽 훈련을 통해서 이 마필은 건재를 가시하는 모습, 아무런 이상 없다, 공백의 여파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 일단 이번 경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접수된 마필입니다. 공백에도 불구하고 역시 뭐 건재를 가시하고 있는 이번 배트된 유가 순발력과 스피드 두루 겸비한 전력으로서 자, 이번 경주 한번 능력 발휘 제대로 해줄 것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금요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 이번 경주. 자, 난타전입니다. 어떤 마필에 관심 가지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번 경주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인데 네. 안쪽 1번 레이디 프레스카가 이제 조이원 기수로 기수 배치가 되면서 이제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고 싶은데, 일단은 현장에서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1번 레이디 프레스카. 그렇죠. 일단은 레이디 프레스카도 좋기는 한데요. 일단 5번마 최강 몬스터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복병 마필로서 추천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승식의 활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마필이 좀 둔탁해요. 이 빠릿한 맛이 없고 좀 느릿느릿 좀 둔탁한데 끝까지 띄워주는 걸음이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장거리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1200m에서 잠재된 능력을 보여줬어요. 뭐냐면 출발이 돼요. 출발이 되면서 맨날 저 바닥에 혼자 동떨어져서 있다가 추입을 하다 올라오다 끝나고 올라오다 끝나고 그랬는데, 자, 직전 경주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게이트 이탈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라스트 걸음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돼요. 자, 마필의 변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5번마 최강 몬스터. 자, 인기권에 밀려있을 때 한번 승식의 활용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외곽의 11번 겨울왕국입니다. 직전 경주 최강 몬스터랑 같이 뛰었었는데, 자, 반마신 차입니다. 외산 3군 챔피언 드립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여유를 보이더라는 거죠. 직전 경주에 최고 인기마까지 팔렸었고, 자, 윈샤인이라는 이제 복병 마필한테 이제 져서 2차권인데, 요 마필은 이제 중위권 전개하는 마필입니다. 자, 추천드리는 마필이 이제 하위군에 이제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는 마필이고,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중위권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승식의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번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김동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마필의 변화가 왔어요. 뭐냐면 스타트적인 부분이 강화가 됐다는 거죠. 이 강화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김동영 기수가 재기승이라고 한다면 11번 겨울왕국도 한번 관심권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강 몬스터와 겨울왕국 두 마필 이제 도전 세력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인기를 모을 두 마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0번 아트스타와 1번 레이디 프레스카인데요. 자, 1번 레이디 프레스카 같은 경우에는 뭐 한우리 팬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을 때 제가 공략권에서 완전히 삭제를 하면서 뭐 빅케이톱과 콰이어터 랩터 두 마필로 적중을 한번 해드렸어요. 이 마필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경주는 이 마필에 대한 사이즈 파악 봐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왜 이 마필을 봐야 되느냐? 직전 경주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리면서 부담 중량이 56.5였다라는 점, 그 점을 감안할 때 저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2.5입니다. 조연 기수 기승으로 인해서 감량 이점이 생기면서 1번 게이트예요. 직전 경주에 나빴던 두 가지를요, 이번에는 완벽히 해소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직전과 비교해서 나빠진 조건 하나 있죠. 바로 조성곤에서 조의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성술이 조금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 조의원 기수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 경주 레이디 프레스카라는 마필은 사이즈, 능력으로는 와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제가 10번 아트스타라는 마필까지 한번 권해드리겠는데, 자, 이 마필은 국내산 마필입니다. 외산 마필들과의 경험, 바로 이 경쟁력 되겠느냐, 사이즈 비교, 이게 되겠느냐라는 점, 바로 그 점이 가장 궁금하실 건데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트스타의 강점은 선행 선입이 다 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일단 들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김용근입니다.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충분히 극복할 만한 그런 기승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레이디 프레스카나 아트스타 두 마필이 경주가 딱 출발 신호를 받게 되면은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아트스타가 조금 더 앞선에 나가서 선두권을 장악해준다면 이번 경주 우승까지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두 마필 가운데 축을 세우자라면은 마필의 어떤 사이즈는 레이디 프레스카가 분명히 한 반치수 정도는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근의 힘을 등에업을 아트스타를 저는 공략의 중심에 한번 놓고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축은 저는 10번 아트스타다. 그리고 1번 레이디 프레스카는 공략권 배제는 못합니다만 일단 방어권을 한번 돌리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금요 8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1300m 7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출전두 수가 몇 두 되지 않네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마필 재밌게 보십니까? 그 전에 이번 경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서 있습니다. 그렇죠. 승리웨이브라는 마필이 승문전이기는 합니다만 여유 있게
우승 차지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부동의 축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일단은 네, 부동의 축입니다. 뭐 거리적인 부담도 없고요. 예. 상대적인 부담도 크게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는 쌍승식 노림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네. 어떤 마필을 붙여 먹으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직전 경주 레이스가 좀 강했죠. 록밴드하고 킹블레이드라는 마필과의 접전 구도 속에서 나름대로의 성적을 보인 마필입니다. 4번마 레이스신인데 감량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조이원 기수가 이제 서서히 이제 마필을 좀 얻어 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 조이원 기수에 대해서. 이 감량의 이점. 그러나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기승술에 선행 가는 마필들은 사실상 기승술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네, 선행 가는 마필들은 기승술이 필요가 없는데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은 분명히 자기가 제갈물림이나 밀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푸시 능력이나 채집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돼야 되고 자, 앞선이 땅땅하게 뭉쳐져 있는 레이스에서는 추입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7마리 조촐한 편성에 승리유입을 일단 선행 갈 거고요. 뭐 마추픽추 뭐 이제 선이 붙어줄 거고 만약에 레이스신이 5번째나 4번째 정도 따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추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4번만 레이스신은 그렇게 좀 풀이를 해보겠고요. 직전 경주 상당히 임팩트 있는 걸음이었죠. 자 5군에서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6번만 비바 슈퍼스타입니다. 사실상 노조무 기수의 어떤 기승술을 제가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물렁물렁한 그런 기승술이기 때문에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마필이 좀 알아서 뛴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노조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마필의 변화가 좀 왔는데 분명히 이번 경주에는 노조무 기수와의 호흡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자, 6번 비바 몬스타의 역시 감량도 충분히 노려야 될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번 레이스신 그리고 6번 비바 슈퍼스타 두 마필을 좀 주목해야 될 레이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는 일단 뭐 내측에 있는 그런 퀸 파슬리를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퀸 파슬리라는 마필은 뭐 상당히 강단 있고 근성이 좋습니다. 앞말답지 않은 그런 주행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인데 출전 두수가 몇 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퀸 파슬리가 뭐 참았다가 한 발 써도 되고요. 1번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기습적으로 선두권 공략도 가능합니다. 작전구사 능력이 좋은 마필이에요. 이 그동안 강자들 틈에서도 꾸준하게 능력을 보여왔던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마추픽추라는 마필이 컨디션만 정상이라면 이번 경주 입상권 전력입니다만 직전 공백 이후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도 별다른 어떤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뒤로 돌리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금요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 국내산 3군 1400m 모두 11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바로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이번 경주를 화끈한 메인 승부로 한번 붙어볼 예정인데요. 인기를 압도적으로 모을 마필이 바로 9번 명원 라이언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이 최근 연속 입상 행진을 이어나가면서 그야말로 절정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 마필을 하늘이가 전혀 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 마필요 현장에서 과감하게 삭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안고 간다 하더라도 맥시멈 본전 방어 정도가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지저분한 공략을 해서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명원 라이언을 약하게 보고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번 경주를 풀어갈 거예요. 자 명원 라이언이 만약에 없다 여기서 입상권 탈락한다 그러면 배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장이 된 그런 레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경주 난타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마필들 뭐 충분히 이번 경주 공략할 마필들이 많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마필은 바로 공백을 가지고 있는 2번 매직파크라는 마필과 10번 윈드레토 요 두 마필의 어떤 공백 이후의 승부가 이번 경주 어떤 핵심 포인트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를 모을 9번마 명원 라이언을 공략권에서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고 공략권에서 뒤로 돌려버리고 이번 경주 공백을 가지고 있는 2번 매직파크와 이 10번 윈드레토 두 마필의 어떤 승부 타이밍, 의지, 사이즈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 들어가면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한번 화끈하게 붙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경주가 또 마무리 승부처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경주 메인 승부처에서 제대로 한번 때려먹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 메인 승부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2등급 1800m 레이스 9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마지막 경주 뭐 마지막까지 좀 허전한 그런 흐름이네요.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금요경마 이제 첫 장거리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가 사실상 변화를 보이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마 중앙대입니다.
휴양 이후에 마필의 변화가 왔습니다. 분명히 그 3월 경주에서는 휴양 공백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 휴양 공백 이전째에 이제 걸음을 보였는데 같이 뛰었던 마필이 디퍼런트 디멘션이에요. 상당히 이제 박력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 마필과 이 마신 차이라면은 충분히 마필이 회복이 됐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자, 중앙대의 김용근 기수라고 한다면 충분히 앞선 전력, 좀 더 앞선 전력을 가능케 하겠고요. 자, 9번마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플레임 캠프 챔프라인. 자, 3마신 지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상대가 강했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이번 경주에 선행 가는 마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바로 뒷선 3선에서 레이스 전개해준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꽃잔개죠. 자,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8번마 중앙대회와 9번마 아름다운 도전의 상승세를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중앙대회, 9번 아름다운 도전 두 마필을 보내주셨고요. 저는 7번 동급제왕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공백의 여파를 털어내고 입상을 했던 동급제왕, 마필이 뭐 직전 경주 입상하는 모습을 보니까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여실히 느껴졌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중장거리 워낙 힘이 좋은 마필이에요. 선두력을 바탕으로 일단 뭐 경주권 주도에 나갈 것이 유력하고 선두권에서 누가 와도 이 마필의 어떤 근성을 종반 이기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마필의 어떤 강한 근성 그리고 부드러운 주행 능력 이러한 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마필은 빠르게 형군 탈피는 물론 1군 가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아주 사이즈가 높은 마필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 7번 동급 제왕을 믿고 공략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 금요 10경주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렸던 마필들 뭐 마방의 정보 그리고 새벽 조교 다 분석해서 다 포함시켜서 녹아있는 그런 마방 추천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승부를 한번 강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또 저희 원정일 위원 한우리 현장 추천 경주 함께 하시면서 하루를 즐겨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자, 5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5월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그런 결과를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토요 경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